한 상가에서 정말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지난 8일 오후 3시 반쯤에 대전의 한 상가에서 여성이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상가 인근의 직장이었던 여성은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렸는데요. 머리와 귀를 다쳤고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서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백바늘 정도 꿰매는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이 머리에는 10cm가 넘는 상처가 5군데나 생겼고요. 귀도 깊숙하게 뚫려서 연골까지 보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여성을 찌른 20대 남성은 당시 휴가를 나온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부대에 복귀하는 당일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고 결국 체포가 됐습니다. 또 피해 여성과 이 가해 남성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자, 여자 화장실에 몰래 숨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피해 여성분이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관계로 일단 그 동료분에게 당시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화장실에서 이제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그 옆칸으로 넘어와서 벽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이제 칼로 몇 번을 찔렀어요. 정말 처참했죠. 피가 바닥에 이제 흥건하게 있고 벽에도 막 튀어 있고 그리고 범인이 옆칸에서 올라탔던 그 신발 자국까지 다 그게 눈에 보여가지고 너무 놀랐죠. 자, 저희가 일단 사정상 동료분의 목소리를 듣긴 했지만 피해 당사자 분께서 사건 반장에 직접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작성한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팀장님이 좀 읽어주시죠. 그렇습니다. 그 피해자가 화장실 칸에 들어가 있었는데 갑자기 위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나니까 큰 소리가 나니까 피해자 깜짝 놀라서 위를 쳐다봤더니 아마 옆칸에 있던 가해 남성이 변기를 받고 벽을 타고 올라와서 피해자 있는 쪽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 피해자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라니까 옷을 움켜쥐고 일어섰는데 남성이 피해자를 밀치더니 쥐고 있던 흉기로 다짜고짜로 찔렀다고 합니다. 당시 피해자는 뭘 말하냐면 당시 피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실제로 당일 현장 사진을 보게 되면 화장실 칸은 그마저 보는 대로 사실은 처참한 상태였죠. 피가 튀고 했으니까 처참했겠죠. 그리고 가해자 또한 무슨 말이냐면 흉기를 휘두르다가 흉기로 자기 손을 다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들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나 여기 왜 손 다쳤지? 여기가 왜 빨갛지? 이런 당시 상황에서 볼 때에는 그 가해자가 그 정말 의도가 알 수 없는 말, 좀 이상한 말을 피해자한테 했다고 합니다. 자,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급습을 한 이자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대체 무슨 얘기인지 피해자 동료분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자기 군인인데 자기 오늘 죽을 거다 자살할 거다 이 얘기를 막 하다가 성폭행을 시도를 하려고 했어요. 와, 너 나 죽기 전에 너 한번 해야겠다. 그러면서 너 바지 벗어라 이러면서 칼로 위협을 하면서 그렇게 했다가 이제 피해자가 일단은 진정을 시켜야 되니까 알겠다 여기 화장실 칸이 좁으니까 밖으로 나가서 하자 뭘 하든 일단 나가자라고 해서 나갔던 거고. 그냥 미친놈이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끔찍하고 정말 납득이 되지를 않죠. 그러니까 나 군인인데 난 오늘 죽을 거다. 그러니까 나는 너랑 성관계를 한번 해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여자 화장실 옆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담을 넘어가지고 와서 흉기로 막 찌르고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이 여성이 그 순간에 이제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여기 너무 좁으니까 밖으로 나가자라고 얘기를 해서 유인을 했고 다행히도 밖에 나오니까 또 국도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이 더 이상 이제 뭐 협박이나 이렇게 폭력을 하지 못하고 대치가 되면서 이 일은 이제 더 이상 폭행으로는 가지 않았는데 이 남성이 죽음을 결정했기 때문에 뭐 사리 분별도 안 되고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이해한다고 해도 우리가 죽음을 결정했다고 해서 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협박을 하고 성폭행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성은 타고난 본성적으로 굉장히 좀 흉악하고 포악하고 폭력적인 사람이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폭행 시도가 미수에 그치자 이자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요구를 했다는데요. 자, 신고도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도 안 하겠다. 그렇지만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 피해자가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성관계나 이 성폭행을 시도를 하려고 했고 요구를 했던 것 피해자가 같습니다. 가해자한테 너 피 많이 나니까 네. 병원 가라. 네. 진정을 시키려고 했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뭔가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고 그러면 안 되면
손으로 한번 잡아보자, 악수 한번 하자 이런 얘기를 또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하니까 악수를 하면 그 손을 잡고 다시 또 흉기를 사용하거나 공격할 것 같은 불안감이 느껴서 그냥 가라고 이걸 복구를 하긴 했는데 가해자가 끝까지 악수를 하자고 고집을 피웠고 마지못해서 피해자가 응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문을 열고 스스로 떠났다고 하고요. 피해자가 사실 겁이 많이 나서 20분 만에 가까스로 화장실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 밖에 나와서 동료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에 신고하고 응급실로 이송이 됐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저놈한테 너 병원 빨리 가라. 너도 피 많이 난다 하니까 야 그럼 나랑 악수 한번 하자. 진짜 제정신이 아닌 놈 같은데. 자, 가해자는 범행 현장에서 나가서 어디로 갔습니까? 네, 곧장 근처 아파트 안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 여성이 신고한 시간이 오후 3시 반이었는데요. 경찰이 15분 만에 이 가해자 위치를 알아내고 체포를 했습니다. 여성이 신고하고 나서 경찰에게 이 신고가 하나 더 들어왔다고 합니다. 상가 옆 아파트에서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출동했던 경찰은 이 아들이 가해자임을 직감을 했고 아파트 옥상 앞 계단에서 발견을 했던 겁니다.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가해 남성의 부모님이 이 가해자에게 어떤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한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찰은 현역 군인을 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을 하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이 예. 군 법무관 출신이시잖아요. 네. 이 자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경찰, 군검찰,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경찰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요? 성범죄이기 때문에. 예? 성범죄입니다. 성범죄. 아. 성범죄는 민간 경찰에서 조사를 할 거고요. 구속영장도 하면 민간 경찰이나 뭐 법원을 통해서 발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를 좀 했는데 일단은 가해 남성 범행 하루 전에 마트에서 흉기를 샀다고 하고요. 배수구에 범행 후에 버리는 이런 정황도 미리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마 계획적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자신은 흉기 휘두른 사실이나 이런 것들은 기억 안 난다고 경찰에게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이 술이나 약물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은 음주 사실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중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아마 경찰 또 검찰 법원을 통해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가 됐든 이 피해자께서 목숨을 건지셔서 천만 다행입니다.